계속해서 장부의 마감 부분입니다. 206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결산의 이제 본 절차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책에 되돌아가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20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200페이지를 보면 앞서 결산의 이제 예비 절차라는 애가 있었어. 자, 예비 절차를 통해서 시산표 작성하고 재고조사표 각종의 수정 분기하고 전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실무자가 자기 편하기 위해서 정산표 작성 이런 예비 절차를 합니다. 해서 한번 이제 쓱 정산표 작성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는 요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장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 절차에 해당이 되어져. 자, 이때 이제 결산의 본 절차 가운데 장부 마감하는 요 같은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고 분계장을 마감하고 이와 같은 순서를 한다라는 거. 자, 이때 순서가 원래 거래가 발생하면 뭐부터 했었어? 분계장에 먼저 분계부터 했었지. 원장 그러니까 장부를 마감하는 거는 그것의 거꾸로야. 자, 분계하고 전기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마감할 때는 전기되는 총계정 원장부터 원장을 먼저 마감하는 거야. 원장을. 총계정 원장을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분계장 가서 합계내서 마감을 하고 분계장 마감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총계정 원장에는 각가지 계정들이 다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이때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인데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총계정원장 마감 여기를 가는 거야. 그래서 교재 206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자. 자, 206쪽 장부 마감. 그래서 이제 결산 본 절차 온 것이야. 자, 결산 시에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방법에는 영미식하고 대륙식 결산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륙식은 간단하게 교수님이 나중에 얘기만 할 거고 영미식 결산법을 우리나라는 주로 사용을 하고 실무에서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미식만 기억하면 돼. 영미식과 대륙식의 차이는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은 동일해. 영미식이나 대륙식이나. 그런데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따 보자. 영미식 결산법은 실무상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원장을 마감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먼저 손익계정을 마련을 합니다. 손익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야. 이래서 수익하고 비용에 관한 계정 잔액이 나오겠지. 뭐 비용은 차변에 있을 거고 보통 다 수익은 대변에 있을 거라고. 물론 차변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수익 가운데 미리 받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차변에 오면서 수익에서 제거시키면 차변에도 있겠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미리 지급한 애들 이런 애들은 차변에 원래 비용이라고 적었던 애가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대변에 나타나면서 비용이 안 되도록 하고도 있겠다. 그러니까 잔액을 말하는 것이야. 근데 잔액이 어디에 있겠어? 비용은 차변에 그리고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있겠네. 그지? 잔액이. 자, 그런 애들을 모두 다 이제 계정을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만들어서 자, 수익 상품 매출 이익이 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이 대변의 잔액이니까 차변에 적으면 대차변의 잔액이 이제 합계가 일치되어지겠다.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 이익 여기 오는 거야. 수익 오고 그다음에 손익으로 보냈다. 상품 매출 이익이 손익 계산하는데 대변으로 보냈으니까 수익 총액이 손익 계정에서 모여지겠다. 또 어떤 수익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런 애가 있으면 임대료도 차변으로 끌어오면서 손익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손익으로 가도록 하겠다. 자, 반대로 이제 모든 비용들 뭐 이자 비용 이런 애들이 있다면 이자 비용을 대변으로 보내면 그 이자 비용 계정은 마감이 되겠네. 합계가 되어져서 이제 합계가 일치하니까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 남는 금액 차변에 남는 금액만큼만 대변에 적었을 테니까. 그리고 손익 계정에 차변으로 보내는 것이야. 그러면 모든 손익 계정의 대변에는 뭐가 모여 있겠어? 모든 수익들이 와서 모여져 있겠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든 수익들을 모아놨다. 그리고 차변에는 반대로 모든 비용들이 손익 계정의 차변에 모여져 있겠네. 그래서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대변과 차변에 모아놨다. 이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 집합손익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익이라는 것이 당연히 집합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통용이 되어져서 집합이라는 게 필요 없는 말이 되어져서 집합자 빼버린 것이야. 옛날에는 집합손익 이랬었어, 개정 과목이. 근데 당연히 이제 손익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집합시키는 것이었었어. 뭘 계산하려고? 그렇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려고 그렇지. 총 수익으로부터 총 비용을 빼서. 자, 그러면 이 손익계정의 대변 금액과 손익계정의 차변 금액이 다 모여져 있으면 우리가 희망하기는 어떻겠어? 손익계정의 대변 금액이 차변 금액보다 많기를 바라는 거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을 했다라는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라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손익계정의 대변의 모든 수익을 모아놓은 애들이 100만 원이야. 그리고 손익계정의 모든 비용의 합을 구해봤더니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이 뭐라는 거야? 단기 순이익인 것이야. 그러면 그 손익계정을 바로 소거시키는 겁니다. 손익계정에 차변에 50만 원을 적으면 이제 손익계정도 대차변이 일치되어져서 딱 합계 내면 마감이 되겠네. 손익계정 잔액도 없지. 자, 그 손익계정에 대변이 남아있던 그 잔액을 손익계정 차변에 적으면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단기 순이익 부분을 우리가 배운 대로 자본금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자본금. 이제 이건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금일 것이고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바로 자본금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속해져 있는 다른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영업활동이나 그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의 순수 잉여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보냅니다. 자본 계정 중에 하나야. 주식회사에 가면 자본이 여러 개의 계정이 있거든. 그 발생 원천에 따라서. 개인기업은 자본이 자본금 계정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에 바로 더해버리고, 개인기업은 주식회사나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의 형태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뭐야? 재무상태표 계정이지. 이익잉여금, 자본금 이런 애들. 즉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정리돼서 손익계장이라는 그 계정 집합손익을 통해서 그 단기순이익을 구해서 어디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보내면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야. 그 갈래가 개인기업은 자본금에 바로 가고 주식회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야. 됐지? 자, 이랬을 때 이제는 손익계정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마감이 돼서 한 기간 끝이 나면 모든 손익계정은 다음 기에 시작할 때 제로에서 다시 개설을 하는 것이야.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계정이라고 하느냐면 일시계정, 명목계정이라고 했던 것이야. 손익계산서 계정은. 한 기간이 딱 끝이 나서 결산하면 그 모든 손익계정은 제로에서 다시 다음 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이 금액들이 계속해서 다음 기로 넘겨줘야 돼. 예를 들어 현금 100만 원 들어왔다가 50만 원 사용했어요. 50만 원 남아있는 애에 어떻게 버려? 손익이야 이게? 아니잖아. 기업의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애잖아. 그럼 다음 기에 요번 기에 50만 원 남아있는 현금은 다음 기에 어때?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지. 다음 기로 넘긴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결산일 날짜에 현재 남아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잔액을 반대편에 붉은색으로 차기 2월 이렇게 하고 이들 계정을 마감하는 것이야. 그래서 자산은 차기 2월이 대변에 있을 거고 부채 자본은 차기 2월에 차변에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기에는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전기 2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야. 자, 요것에 이해를 교수님이 보여주도록 할게. 자, 계정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했다라고 한번 쳐보자. 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자, 이거 전부 너무 많다. 전에 했었던 예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좀 계산하기 쉽도록 이렇게 줄여보도록 할게. 자, 여기 계산하기 쉽도록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자. 자, 현금이 25만원 들어오고, 또 5만원도 4일날 들어오고, 5일날 7만 5천원이 나가고, 2만 5천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진 것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31일이 결산일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요 합계가 얼마냐면, 합계를 내보면 30만원이 되겠네. 그치? 30만원이 되어졌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30만 원을 갖다가 합계잔액 시산표도 만들고 그랬었지. 그리고 대변의 합계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합계를 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10만 원, 30만 원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로 갔어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합계로 갔었지. 그런데 잔액은 어떻게 했었냐면 잔액 시산표로 가서 다음 정산표 만드는데 썼었단 말이야. 그지? 모양을 바로 적용. 자, 이거 왜 안 되냐?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합계가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합계가 안 일치하잖아. 그래서 요 잔액만큼, 잔액이 얼마겠어? 30만 원에서 20만 원 빼서 이렇게 잔액시산표 만들 때 썼었지. 자, 요게 7월 31일 날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31일 날 뭐라고 써? 차기 2월 이렇게 붉은색으로 써서 다음 기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써주라는 것이야. 그러면 이 합계 금액이 30만 원으로 딱 일치되어져서 맞아 떨어지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라는 뜻이야? 8월 1일이 다음 기 시작이라고 한다면 8월 1일 전기 2월 이렇게 해서 시작함을 의미해. 결산을 하고 나면 장부가 이렇게. 요게 무슨 방법이라는 거야? 영미식의 재무상태표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반대로 자본금 계정 봐봐. 이쪽에다가 차기 2월 하겠지. 그런 다음에 다음 기 8월 1일에 전기 2월에서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지? 자,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영미식 결산법이고요. 요거 봐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차기월에 뭐 2월 시산표를 요것도 이한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돼. 2월 시산표는 결국은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것이야. 재무상태표하고 동일한 애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회계연도 최초의 날짜로 자산부채 자본의 전년도에 차기 2월할 잔액, 차기 2월한 잔액을 그 반대편에 전기 2월 알려주고 온 거야, 지금. 이렇게 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대륙식 결산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수익과 비용의 설계 계정은 모두 똑같아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동일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앞서 손익계산서 계정이 무슨 계정을 마련해 가지고 다 한 곳에 모았어? 손익이라는 계정. 즉 옛날에는 집합손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던 그 손익이라는 계정에 수익과 비용을 집합시켰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계정도 손익계정에서 했던 것처럼 잔액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잔액, 그래서 현금의 잔액, 뭐 외상매출금의 잔액, 자산의 잔액 이런 애들은 모두 잔액 계정에 대변에다가 대체시키고, 그죠? 차변에다가 자산 계정은 차변에다가 집합을 시키겠지. 자산의 현금의 오른쪽에 적으면서 왼쪽에 잔액 이렇게 돼서 현금이 잔액이 차변에 오겠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잔액 계정을 잔액 계정의 대변에다가 대체시키면 잔액 계정 차변에는 현금 뭐 등등등 많이 다 오겠다. 그지?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이런 애들. 그리고 잔액 계정의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무슨 뭐 차입금, 여러분들이 알 수준의 그 부채들, 미지급금 이런 등등등, 그리고 자본금 이런 애들이 모여져 있겠다.
그러면은 차변의 그 자산으로부터 부채 자본을 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단기 순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지금은 근데 기말 자본이 오면 딱 일치되어지는 것이야. 대차가. 기초 자본이 오면 단기 순이익만큼이 모여지는 것이고. 자, 이랬을 때 이와 같은 애들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애들은 결국은 뭐 된다는데 착안을 해서 다음 기로 다시 2월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그 계정에 가서 개시잔액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야. 잔액 계정에 모은 다음에 개시잔액 다 모든 계정에 이제 개시잔액 하는 것이야. 자, 복잡하지? 그래서 대륙식 결산법 사용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영미식인 차기 2월 이렇게 간단하게 그 마지막 그 결산일이 속하는 마지막 날,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 날짜에다가 차기 2월 하고 다음에 1월 1일이 시작이다. 그러면은 전기 2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영미식법을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자, 앞서 전에 결산의 절차 이렇게 모아놨던 애 다시 200쪽이었나요? 거기 가서 오도록 할게. 자, 이런 애들 쭉 해왔고 200쪽 가봤더니 뭐야? 여기 봐봐. 결산의 예비 절차 다시 한번 보고,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가 끝나고 본 절차는 이제 장부 마감을 하면 총계정원장 분계장 마감은 쉬워요. 그냥 합계 내면 끝이야. 그 1년도 분의 합계 총 내면 그냥 끝나는 거야. 분계장과 각종 보조부들은. 자,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작성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그지? 결산의 절차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절차 보고서, 이거 궁극적으로는 이거 보고서 작성하려고 한 거니까 이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이 단계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그 양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손익계산서 어떻게 작성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산표를 작성했으면 그거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양식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보세요. 자, 모든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수익 항목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는 계정식 손익계산서인데, 계정식 손익계산서에는 요즘에는 보고할 때는 이런 애들 그 계정식은 사용하면 안 돼. 위아래로 쭉 밑으로 내려 적는, 수익 적고 그다음에 대응시켜 가면서 적는 방법을 택하게 돼. 자, 교수님이 좀 이따 아까 전산회계 프로그램 그거처럼 보여주도록 할게. 자, 여기는 이제 계정식인데 모든 수익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갖다가 오른쪽에 적은 겁니다. 자, 수익 총계가 4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이 있었고 임대료가 있었고 이자 수익. 자, 만약에 여러분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그 1학기는 가는데, 앞서 전에 교수님이 앞서 섹션에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상품을 그 계정을 분할을 해서 이분법을 택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여기가 뭐가 왔겠어? 매출 얘가 온 것이야. 상품 매출 수익이 오고, 여기 반대로 차변에 매출원가 이렇게 올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50만 원 했고 매출원가가 20만 원이면 이런 애가 왔겠지. 다시 해줄게. 매출액이 50만 원 있었고 기중에 그것을 그 내가 사온 가격, 상품의 그 사온 가격이 30만 원에 사다가 50만 원 20만 원에 사다가 5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왔겠지. 그랬을 때 앞서 섹션에서 배웠었던 상품 계정을 분할했으면 이게 이렇게 순액인 이익 30만 원이 오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상품 매출 이렇게 하면서 50만 원, 그리고 이쪽에 매출원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이 30만 원 구해지는 흐름으로 가도록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정석이야. 자, 그런데 1학기 수업 동안에는 이런 그 순수 계정으로 분기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갑니다. 원가도 알려주고 그럴 거예요. 기말고사 볼 때 팔릴 때마다 원가 다 알려주고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5장 이전에서 했었던 분계 방법을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제 임대료 수익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익, 그다음에 그 금액이 42만 5천 원이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쪽에
이제 비용들이 온갖 비용들이 나타나 있어. 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자 비용 이런 애들이 아까 그 집합손익 계정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런 애들이 다 이제 손익계산서에 그 비용 항목들이 쫙 와서 적힌 것이야. 그랬더니 그 금액이 여기 28만 5천, 4만, 3만, 1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얼마였겠냐면 46만 5천 원이었나 봐. 합하면 6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알지? 이거 합계를 내보면 이게 안 나오겠지. 이거 아니겠지. 그러면 요 42만 5천 원에서 여기까지 합계 금액 더한 것 28만 5천, 4만, 3만, 10만 원을 더한 것 했더니 6만 원의 차이가 생겼어.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끝내? 단기 순이익. 자, 이런데 실제로 지금 현행에 보고 체계, 보고용 손익계산서를 가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야.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그 부분을 보여줄게. 이렇게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세무사에서 하고 있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해당되어지는 그 양식 그대로니까, 실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대로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여러분이 자격증 볼 때도 이제 이걸로 하는 거. 여기 뭐가 있어? 뭐 이런 애 다 있네. 결산 자료 입력 어디서 봤던 애들이 다 있어요. 보세요. 자, 결산 자료 입력 있고 그다음에 합계 잔액산표 어디서 많이 보내지.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지. 자, 지금 뭐 보러 왔어? 손익계산서 보러 온 거야.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손익계산서 봤더니 이렇게 12월 달에다가 넣고 보도록 하자. 자, 두 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앞서 전의 기간, 요거는 2014년도 이제 그 실습에서 한 교수님 책이 2014년도 연도 그로 실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러면 13년, 14년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지. 자, 그래 놓고 봐봐. 매출액이라는 애가 나타나고 있지. 그지? 상품 매출이야, 그 중에서도. 자, 그 금액은 요런 애가 알려주고 있잖아. 기초상품 재고액이 47만원,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이 88만 5천원, 887만 5천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5575,000이어서 앞서 배운 그 양식, 생각나?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이게 판매 가능액인데 얘가 팔린 애와 매출원가, 안 팔린 애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나누는 것이야. 자,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떻게 구해왔겠어? 재고조사를 통해서 557만 5천원이 남아있더라 라고 그래서 요 금액을 빼준 것이야. 요 둘 더한 것. 그래서 5575,000을 뺐더니 이만큼이 매출원가였던 것이야. 그래서 아까 결산 정리해서 차변의 매출원가 800만원, 대변의 상품 800만원 제거시키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조사한 이만큼이 딱 남아있도록 회계 처리되고 매출원가는 800만원이 계산됐던 거야. 그래서 상품 매출액 1,596만원으로부터 매출원가 800만원을 빼서 796만원이 매출총이익이다. 이렇게 보고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응시키는 거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애들 급여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이런 애들 쭉 나오지. 이런 애들을 뺐더니 그 단계까지가 여기 매출총익에서 판매관리비 381만 3천원인가 봐. 여기 저감부터 했더니 빼줬더니 414만 6,400원이 영업이익이었던 것이야.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영업과 관련 없는 이자 수익은 더하고 이자 비용과 매출 채권이나 단기 투자 자산 뭐 이런 처분 손실이나 수수료 비용 이런 애들을 빼줬더니 87만 3천원. 요거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을 더했던 요건가 봐. 그래서 여기 4146400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이러면 소득세 차감전, 개인기업이니까 여기 지금 하는 게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소득세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넣게 되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식이야. 자, 이게 몇 구분 계산서야? 4구분 손익계산서라고 한 것이야. 중단사업이 없는 경우. 그래서 4구분 왠가 봐봐. 첫 번째 이익 단계 매출총이익 하나 나왔지. 두 번째 영업이익, 두 번째 이익 나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나왔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나왔지. 그래서 4구분 손익계산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그 양식 보여줬을 때 4구분 손익계산서 그런 얘기를 보고서에서 했었어요. 그죠? 보고용에는 그런 애들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는데 교재에 41쪽을 한번 가보세요. 41쪽. 자, 교재 41쪽 가보면 자, 41쪽 찾기가 어려운데 41쪽. 자, 여러분 41쪽 교재 찾아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걸려도 찾아가보자. 알려줘야 되니까. 지금 본 손익계산서의 부분을 설명했던 게 바로 얘라는 걸 알려주러 가는 거야. 자, 41쪽 거의 다 왔다. 여기 자, 중단 사업이 없는 경우 요거에 해당되니까 봐. 그대로 하고 있지. 단기와 전기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지? 단기와 전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아까 보여주고 있었지.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매출총이. 자, 요때 이 매출원가는 앞서 말한 대로 그 구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었어. 기초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도 보여주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보여줘서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총이.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인데 여긴 법인이고 아까는 개입이었으니까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소득세 비용 등 여기는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 빼서 단기순이익. 여기는 소득세 비용 아까는 개인기업이어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그때 2급 그거는 단기순이익. 어때? 교수님이 41쪽 이렇게 할 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왔었어요. 그때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지금은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정도가 돼야 돼. 중단 사업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후에 또 교수님이 알려주도록 하게 중단 사업이 뭔지 그런 애들이 있을 경우 계속 사업 이익을 한번 해주고 중단 사업 손익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5구분이 되는 것이야. 그때는. 자, 그거는 지금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자. 중단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 그러면 또 다시 가보도록 하자. 문서 찾아와야 되겠다. 자, 교재 다시 가도록 할게. 교재가 어딨냐? 자, 여기 있는 게. 자, 몇 페이지로 다시 가야 돼, 지금? 몇 페이지로? 음. 208페이지로 가자 이 말이야. 자, 208페이지.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야. 마지막 단계로. 그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표이고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잔액 2월 시산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야. 2월 시산표를 작성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얘가 선택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작성했으면 총계정원장에 차기 2월 했던 그 금액 있지.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거야. 차기 2월 했잖아. 영미식 계산 그 결산에서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어떻게 마감한다고? 차기 2월 한다고 그랬잖아. 그 금액들의 이제 잔액을 현금, 외상 매출, 상품, 비품 이런 애들 자산 계정은 다 차변으로 갖다가 재무상태표 옮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 자본 이런 애들이 옮겨져. 그리고 앞서 전에 손익계산서원에서 당기순이익 이렇게. 자, 이럴 수도 있고 여기가 합해져서 자본금이 20만 8천 원에 더해서 6만 원 당기순이익 여기서 여기 당기순이익 여기 6만 원 나온 거하고 일치하고 있어. 같은 회사에서
요걸 더한 26만 8천 원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도 있어요. 기말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에서 26만 8천 원 해도 된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괄호 열고 여기 당기순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26만 8천 원을 적게 되면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그 주기를 달아서 기말 자본금 26만 8천 원에는 당기순이익 6만 원이 포함되어져 있음 이런 애를 주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